자, 그래서 그 문제 입력으로 들어오면 시험 유형, 뭐 타이틀, 선택 과목, 선택 그룹, 문제 번호 1번 문제 입력합니다. 1번부터 문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문제 타입이 객관식, 주관식, 이미지 객관식, 이미지 주관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객관식은 말 그대로 객관식으로 돼 있는 문제를 입력할 때 쓰는 거고요. 주관식은 주관식으로 돼 있는 문제를 입력할 때 쓰는 거고, 이미지 객관식 이거는 문제가 이미지로 하나의 문제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정답은 객관식인 그런 문제 입력할 때 쓰는 거고요. 이미지 주관식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정답은 주관식일 경우에 선택해서 입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하나 입력해 볼까요? 자, 문제 배점을 10점, 10점, 53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문제 배점은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문 입력이 있네요. 지문 입력. 자, 중요한 건 지문 입력입니다. 여기에서 자, 뭐냐면 여기 A 클래스 3.0은 문제가 랜덤으로 섞여서 출제가 돼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제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하도록 입력된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가 보여지지만, 학생들 페이지에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직접 응시할 때는 옆자리 학생들이 컨닝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섞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뭐 저기 13번에 가 있다든가, 뭐 7번 문제가 뭐 1번 문제로 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섞인다는 거죠, 랜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문은 그렇게 섞이면 안 되죠. 지문은 섞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문제가 그 지문 바로 밑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문 밑에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죠. 그 지문을 보고. 그래서 지문 설정할 때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지문 입력 어떻게 하는지. 자, 지문 입력에 지문이 있으면 입력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라고 뜨죠. 이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지문. 자, 여기까지 지문이죠. 지문 제목부터 지문 내용까지. 그죠? 이게 지문 관련 그 입력할 수 있는 폼이에요. 여기다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 입력할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인지를 쓰는 거예요. 관련 문제는 두 문제면 두 문제, 뭐 10문제면 10문제, 7문제면 뭐 7문제 해서 숫자로만 씁니다. 두 문제 라고 썼어요. 지문 제목은 T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뭐 다르게 쓰려면 지우고 쓰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원 타입으로 지문 음원이 있고 지문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지문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입력하시면 돼요. 단이 아니라, 그리고 지문 음원은 업로드로 해도 되고요. 링크 눌러서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그 링크할 파일이 있는 주소만 쓰시면 그 링크가 걸립니다. 주소만 쓰면 돼요. 자, 업로드 해도 되고 링크를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지문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다음 줄 내릴 때는 Shift 엔터입니다. 무궁화 삼천리죠.
썼어요. 그래서 백두산을 한번 가로로 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렇게 동해물을 색깔을 좀 녹색으로 활야강산 이거는 두껍게가 아니구나. 이게 두껍게죠. 두껍게 색깔도 빨갛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글자 크기도 좀 크게 이건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글자만 그냥 쓰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정리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냐 바꿔도 되고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글자 크기도 바꾸고 해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지문 쓰고 자 질문을 이 지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그래서 문제 질문에 보기, 지문 보기 말고요. 또 질문을 보기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림에 또 이 질문에 그림이 들어갈 거면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음원 또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음원도 마찬가지로 링크로 할 수 있어요.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자 예문 타입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죠.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예문을 뭐죠? 정답이 뭐죠? 동해물과 백두산이죠. 백두산 백두산까지만 백두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한라산 장백산이 백두산이지. 내장산 뭐 속리산 묘향산 정답은 1번 백두산이죠. 자 이렇게 글자로 예문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예문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보통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 이미지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선택하는 영어 듣기평가할 때 그런 문제 유형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예문을 이미지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좀 편하겠죠. 쓰기 좋죠. 텍스트로 할 거냐 이미지로 할 거냐 예문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예문 유형을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동글뱅이 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소문자 A, B, C, D, E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가나다라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A, B, C, D, E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르면 돼요. 가나다라마로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라마로 그러니까 문제 유형 예문 1일 이게 가 이게 나 다 라 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문자 A 대문자 B C D E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예문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정답 예문은 1번이죠. 예문 1번이죠. 백두산 설명 타입 텍스트 업로드 텍스트 링크 자, 이 문제 설명은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 설명을 뭘 입력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지금 나중에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에 응시한 다음에 답안을 그러니까 채점표를 확인할 때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확인하게 될 때 그 이 문제 아래쪽에 보여져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움말을 써주는 이 문제를 해설해주는 그런 거예요. 문제 설명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국가 1절입니다. 북한에 있는 산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제 설명 틀에다 뭐 음원이나 그림이 뭐 자료가 있으면 넣어줄 수도 있고요. 업로드 할 수 있고요. 링크로 선택해서 링크 주소를 입력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입력하는데 그 중요한 건 지문 입력이 있죠. 지문 입력. 이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 이 지문은 하나 있는 거고 그 밑에 바로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에 지문하고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니까 이 1번 문제하고 그 다음번 문제, 2번 문제까지 이 지금 입력된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이 1번 문제죠. 1번 문제를 입력을 하면 자, 2번 문제 입력합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지문 입력함을 누르면 자, 이전에 입력한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한 문제 남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관련 문제를 두 문제로 했잖아요. 두 문제로. 그래서 그 1번 문제하고 지금 입력해야 되는 2번 문제까지 지문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문제에서 다시 또 지문을 입력하면 안 되죠. 요거는 질문만 입력할 수 있죠. 왜냐하면 1번 문제에서 입력했던 그 지문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문제까지 지문이 관련된 거니까 여기까지 지문 입력할 수 없고요. 3번 문제는 이제 관련 문제가 끝난 거니까 2번 문제에서 끝나니까 3번 문제부터는 또 다른 지문이 있으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배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점짜리 이거는 그냥 10점짜리 해놓고 지문 입력은 입력하지 않음으로 해놓고요. 애국가죠? 애국가 위 보기 아니 위 지문의 애국가는 몇 절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예문을 뭐 1절, 2절, 3절, 4절, 5절은 없는데 4절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문이 4번까지만 나와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근데 나는 뭐 사지선다형만 하겠다. 그러면 예문 5번 입력하지 말고 4번까지만 입력하시면 예문이 4개만 나와요. 나는 그럼 삼지선다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문 4번 비워두고 3번까지만 입력하면 3번까지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2번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2번까지만 나와요. 3번부터 치우면. 그러면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아니죠. 골라야 되는데 고를 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1번은 예문 하나면 그죠? 반드시 최소한 2개 최소한 2개의 예문 입력해야 돼요. 3절, 4절까지 정답은 1번이죠. 1절 입력하기 문제 설명은 입력 안 할게요. 입력하기 자 입력했어요. 3번 문제죠. 그러면 아까 1번에 입력했던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는 끝났죠. 1번하고 2번 문제 두 문제였으니까 끝났고 3번 문제부터는 다시 지문 입력할 게 있으면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냥 3.8점짜리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관식으로. 자,
주관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주관식으로 내보면, 자, 그림 보기 넣을 거 있으면 넣으면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음원 타입도 마찬가지로 링크나 업로드해서 넣을 수 있고, 정답 타입이 있어요. 주관식일 경우에 이거 중요한 건데, 텍스트, 그러니까 뭐 텍스트냐, 그냥 정답 단답형 정답이냐, 아니면 논술형 정답이냐, 그렇게 글을 직접 입력해서 정답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런 방식의 텍스트고요. 파일 형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학생이 테스트에 응시할 때 해당 문제, 이 문제에 이 주관식 파일로 선택해서 출제한 이 문제에 해당 문제 아래쪽에 업로드 폼이 생겨요. 시험지에, 학생이 응시하는 시험지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자료나 뭐 이렇게 업로드해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파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정답, 일반적인 정답이다, 주관식 정답이나 아니면 논술형 답이다, 그럴 때는 그냥 텍스트 해서 정답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정답이,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 장군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거 말고 파일 업로드 형태로 뭔가 자료를 받겠다, 학생들한테 테스트 응시할 때 그 답안지 해당 문제 아래쪽에 업로드 폼이 생겨서, 그럴 때는 파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로 할게요. 문제 설명은 안 쓸게요. 입력하기. 됐어. 자, 이미지 객관식. 이건 지금 제가 문제를 가진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지 객관식 한번 써볼게요. 10점짜리 문제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만들어가지고 넣었어요. 객관식. 문제는 뭘 할 거냐. 가나다라로 해서 예문 5개. 예문 개수는 5개. 2번, 정답 2번. 문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이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들어가 있고 뭐 예문이나 보기 그런 거 있으면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설정할 게 별로 없어요. 예문 유형만 선택해주고, 예문 개수가 몇 개인지, 정답은 뭔지, 그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입력하기. 자, 이번에는 이미지 주관식 10점짜리 문제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드는 걸 넣고,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 정답이냐 아니면 파일 업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뭔가 자료를 받을 거냐 선택하는 거죠.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파일로 하면 안 되는데 정답이 있는데, 그냥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중에 보기 위해서. 입력하기. 됐어요. 입력을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문제일 경우에는 그 수식이 들어가죠. 수식. 수식들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용해서 수식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옆으로 저장하면 되죠. 이미지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이나
지문에 그림으로 넣든가 하시면 되겠죠. 좀 복잡하죠. 수식 만들 때, 그죠? 그래서 수식이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img 또는 pdf, html 이 문제로 이런 그 입력 형태로 수학 문제일 경우에 수식이 막 들어가고 그런 복잡할 때 여기 세 가지 메뉴의 입력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좀 더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테스트 입력 일반, 이거는 수학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입력할 때 수식 때문에 그래요. 수식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도 되긴 되지만 만들어진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를 등록해서 해도 되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입력 일반 이걸로 해서 문제를 입력하지 마시고 테스트 입력 img나 pdf나 html로 해서 수학 문제를 입력하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객관식, 주관식, 뭐 이미지 객관식, 이미지 주관식 다 한 번씩 해봤죠. 이렇게 문제를 입력했다. 다 입력했다 그러면 이 문제 입력 설정할 때 어떻게 했죠? 문제은행으로 했나요? 아니면 테스트로 출제로 했나요? 문제은행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은행 관리로 그냥 가면 돼요. 문제를 다 입력했으면 여기서 또 뭐 어떤 메뉴를 누를 게 아니라 다 입력됐으면 그냥 이쪽 메뉴로 가서 문제은행 관리로 아니 문제은행으로 해서 입력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테스트 출제했으면 여기 가서 보면 되고 아까 문제은행 보니까 시험 유형이 문제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 있겠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틀을 클릭해서 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문, 아까 입력했던 예문이 보여지고요. 위 지문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만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백두산. 정답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 설명 입력했던 부분은 이렇게 연두색, 녹색으로 아래쪽에 보여집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배점이에요. 배점. 문제 배점. 자, 2번 위 지문의 애국가는 몇 절입니까? 1절이죠. 루팡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거 그냥 정답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썼어요. 제가 일부러. 예, 맞는 답은 아니지만 3번에 맞는 답은 아니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자, 그리고 4번, 5번 이미지로 돼 있는 문제. 그죠? 이건 주관식, 아니 객관식. 이건 주관식. 이거 주관식 정답을 파일 형태로 해서 받은 거죠. 이렇게 업로드 폼이 생겨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건 지금 관리자 페이지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학생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여져서 직접 뭔가 파일을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객관식 문제.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의자왕이죠. 평양성을 공격한 3만 명의 백제군을 막으러 출전했다가 백제군에게 잡혀 목이 잘리고 효시된 고구려 왕을 쓰시오. 고국 원왕이죠. 그때부터 이제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이긴 하지만 뿌리가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적인데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막대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때 백제가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여서 효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높이 걸어놔 하늘 높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보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원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은행 관리는 따로 나중에 이 문제은행 관리 메뉴에서 더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문제를 입력하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테스트 입력 일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